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그야말로 바다 위의 생존 게임입니다.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우리 해군의 전투함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함정이라도 단 한 발의 대한미사일에 침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대전에서 함정이 적의 미사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바로 최후의 방패, 근접방어무기 체계 CIWS입니다. 오늘은 한국 해군이 왜 외산 장비를 버리고 직접 이 방패를 만들기로 했는지 그 치열한 역사와 미래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군 전투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CIWS의 역사는 1960년대 말 해군 역사상 가장 공포스러운 무기가 등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초저공 비행을 하며 함정의 코앞에서 터지는 대한미사일들이었죠. 해군 함정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저고도 위협의 핵심은 바로 함대함 유도탄, 안티쉽 미슬의 등장이었죠. 그 시초이자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소련의 P-15 테르미드였습니다. 이 시기 이전의 해전은 주로 함포를 이용한 근거리 교전이었으나 1967년 에일라트함 피격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1967년 10월 이집트 해군이 소련제 코마르급 고속종에서 발사한 4발의 스틱스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구축함 에일라트함을 격침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초로 미사일에 의해 군함이 격침된 사례였는데 값싼 고속종 몇 대가 거대한 구축함을 단번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전세계 해군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이 스틱스 미사일은 바로 소련이 개발한 P-15 테르밋의 나토 코드명입니다. 참고로 나토 코드명이란 러시아, 구소련이죠. 중국 등 동구권 국가들의 군사장비를 식별하기 위해 나토에서 부여한 식별명인데요. 복잡한 러시아식 제식명 대신에 군인들이 통신상에서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방 진영도 이에 대응하는 미사일들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1970년대 초 개발된 엣조세 미사일,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함정의 레이더를 회피하는 능력이 탁월해 바다의 암살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죠. 1977년 실전 배치된 미국의 전천후 대한미사일 하푼, 스틱스의 위협에 대응해서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급하게 개발한 무기로 함정, 항공기, 잠수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고도로 들어오는 미사일일까요? 이 시기에 미사일들이 저고도를 고집한 이유는 레이더 탐지 회피 때문입니다. 당시 레이더 기술로는 지구 공률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했죠. 미사일의 바다 표면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듯 비행하는 시 스키밍을 하면 함정은 미사일이 아주 가까이 올 때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하죠. 이 짧은 반응 시간 내에 미사일을 요격해야 했기에 인간의 수동 대응이 아닌 자동화된 근접방어 무기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즉 기존의 함포나 미사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이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지 말자. 이게 바로 CIWS의 설계 철학입니다. 레이더로 미사일을 포착하고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궤적을 계산해 초고속 기관포로 공중에서 요격하는 완전 자율 시스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팔랑스죠. 20mm 게틀링건을 쏟아내는 이 시스템은 전세계 해군의 표준이 되었고 이후 네덜란드의 골키퍼처럼 30mm 기관포를 얹은 더 강력한 체계들이 등장하며 CIWS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해군도 그동안 최고의 방어체계라 불리던 골키퍼를 주력으로 써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죠.
골키퍼의 생산이 중단된 겁니다. 부품은 단종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커녕 창정비조차 받기 힘든 시한부 무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급한 대로 미국의 팔랑스를 들여왔지만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른바 밴더 락인. 장비는 우리가 샀는데 부품값과 유지보수 비용을 제작사 마음대로 올리는 거죠. 마치 봉인이 된 듯한 상황. 우리 해군 수뇌부와 방산업계는 결심을 합니다. 남의 나라 기술에 의존해서는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없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자. 그렇게 한국형 CIWS-2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여기서 세 개의 다른 체계들과 비교를 해볼까요? 먼저 미국의 팔랑스는 신뢰성이 검증됐지만 사거리가 짧고 파괴력이 아쉽죠. 반면 네덜란드의 골키퍼는 30mm의 강력한 펀치를 자랑하지만 시스템이 너무 무겁습니다. 크기도 하죠. 러시아의 카슈탄과 미사일 혼합형은 사거리는 길지만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서 고장이 잦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만드는 CIWS-2는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오면 A사 레이더입니다. 기존의 회전식 레이더는 미사일을 놓칠 위험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고정형 오면 레이더는 360도 사각지대 없이 실시간으로 모든 위협을 낚아챕니다. 여기에 우리 해군의 핵심 전투체계와 100% 통합되어 함정 전체의 두뇌가 적의 재민 공격에 마비되어도 CIWS-2는 스스로 표적을 조준하고 유격할 수 있죠. CIWS-2는 대한미사일뿐만 아니라 요즘 전장에 골칫거리가 많죠. 자폭 드론과 고속 침투전까지 잡아낼 수 있는 다목적 요격 체계입니다. 지상용으로 개조하면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까지 방어할 수 있겠죠. 2027년 본격적인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우리 해군은 비로소 외산 장비의 노예에서 벗어나 압도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해외 제작사의 눈치를 보느라 수년씩 기다릴 필요도 없고 터무니없는 부품값을 지불할 이유도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는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기술력과 자주국방의 의지를 담은 결과물이죠. 바다 위에서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 CIWS-2. 우리 기술진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이 체계가 우리 해군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뜨거운 밀리터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커뮤니케이터 진격의 아재 아재고고 김동경이었습니다. Incoming, incoming, incoming.